10년 전 영양군으로 귀농한 박창희 씨. 안동 가는 거 주세요. 네. 만성질환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동의 종합병원을 찾는 박 씨는 영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5군데 가니까 매일 가다시피 가야 돼. 차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버스에 탑승한 김기진 할아버지도 안동을 거쳐 대구의 병원까지 가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은 하루 10차례 다니는 이 시외버스뿐입니다. 버스로 아이곤을 이용하면 못 가지요. 그런데 영양군의 유일한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최근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매표 수수료 수입으로는 운영이 더는 힘들어진 겁니다. 터미널의 지난달 순수익은 250만 원. 인건비 한 명분도 채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저희들 매표 수수료가 10%인데 그 10%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기도 어렵다. 저희들은 수입을 한 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웃 동네 봉화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버스 회사가 노선을 점차 줄이면서 매표 수익도 덩달아 급감해 역시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2009년 당시 봉화 시외버스 터미널의 버스 시간표입니다. 영주와 상주를 거쳐 대전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 3번 운영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선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노선의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년 전이라는 지금은 상황이 확 틀리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그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그 수익률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민간에서 운영하던 시외버스 터미널이 잇따라 영업 중단 방침을 밝히자 자치단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봉화군과 영양군은 민간 터미널 부지를 아예 매입해 공영제로 운영할지 검토 중이지만 운영비를 포함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영양군이 굉장히 예산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나. 코로나 전 64개이던 경북 지역 시외터미널은 그 사이 6개가 줄었고 농촌 터미널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필수 시설로 여겨지던 시외버스 터미널마저 속속 존폐기로에 놓이면서 지역 소멸의 또 다른 살 풍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화정터미널의 창구에는 이미 직원이 없고 발권기로만 승차권을 사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곳곳이 낡고 갈라졌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지난해 이용객이 2017년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안 없어지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차편도 너무 적고 아무래도 예전만큼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악화돼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그 줄어든 노선마저 이용하는 이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5월쯤에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폐업을 한대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미 문을 닫아버린 터미널도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문을 닫은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은 승차장이 있던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이 막혀 있습니다. 터미널 안쪽 하차장이었던 이곳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 대낮인 지금도 이렇게 어두컴컴한 상태입니다. 또 터미널 1층에 하나뿐이었던 이곳 화장실도 지금은 사용이 금지돼 있어서 이용객과 상인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247만 명에 달했던 성남 버스터미널은 5년 만에 117만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수서 고속철도와 경강선 등 주변 철도가 확충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자 버스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적자를 못 견딘 터미널 운영업체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은 지금 한 14명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9명 정도는 일단 정리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미처 나가지 못한 일부 상인들만 을씨년스런 건물 안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예, 손님 한 80% 이상 화장실 어디냐고, 매표소 어디냐고. 취재 도중 오랜만에 찾아온 승객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표 끊는 데가 바뀌어졌다고 어디로 가라는데? 표 저기로 끊으시러 가죠. 임시 매표소 보이세요? 저기 매표소. 의정부의 버스터미널 역시 비슷한 신세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500명대로 줄어 상점 13곳 가운데 6곳이 장사를 접었습니다. 요거 지금 11시 10분 찾나 놓치면 2시가에 또 있단 말이야. 2시 반인가. 그러니 3시간씩 여기 길바닥에 이라고 앉았단 말이야. 늙으니까. 지난 2017년부터 폐업 또는 폐업을 앞둔 버스터미널은 모두 22곳. 하지만 철도로 갈 수 없는 곳이 있는 만큼 수익성만을 이유로 폐쇄되면 교통 약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터미널이 없어져가지고 평택 같은 데 갈 때도 1시간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갑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터미널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예산 한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간다 신준명입니다. 30년 전 버스 승객과 상가 이용객으로 북적였던 김제 원평터미널. 지난 금요일 낮 2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불 꺼진 대합실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 몇몇이 전부입니다. 승객 수가 하루 80명도 채 되지 않아 3년 전 민간 사업자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뭐 건물만 이렇게 있으니까 흉물스럽다고 할까? 마음도 안 좋고 그렇지 뭐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은 안 되고 점점 죽어가는. 김제뿐만이 아닙니다. 고창이나 남원, 올해는 익산까지 폐업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내가 전날 해외 붙인 날은 내가 전날 잡으러 앉았던 게. 초고령화와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지난 2018년까지 전북 버스터미널 이용객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사이 40%나 줄었고 터미널 34곳 가운데 4곳이 폐업했습니다.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버스터미널도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이용객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받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부분 지자체는 청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한 복합터미널 시설을 새로 만드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도비 약 한 450억 정도 확보해서 터미널과 아까 청년들 한전센터, 지역 가공센터 그런 것을 신축해서 할 계획이고. 하지만 앞서 정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낙후 지역에 만든 청년몰은 절반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신구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보다는 청년들이 그 해당 시군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터미널 이용객까지 줄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터미널 수요와 사업 성공률을 감안한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